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9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제곱미터당 950만 원으로 작년 9월 말과 비교해 17.1% 상승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0.02% 오른 수치입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제곱미터당 평균 425만 원으로 작년보다 11.3%, 지난 8월보다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서울 빌라 매매 가격은 지난달 0.42% 올랐습니다. 전달인 8월 기록한 0.32%보다 0.1%포인트 뛴 수치이자 지난 2011년 8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빌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와 함께 재개발을 노린 투자 수요까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중개보수 개편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5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교재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 인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다가오는 19일부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법정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이라고 하고요. 자, 실제로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 사이에 이 합의로 구체적인 요율이 결정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우선 02-3153-2668번 전화 가능하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지금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장 알아보는 강의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빌라의 상승세, 인기가 거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는 이 빌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 서울 빌라 이미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정답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쭉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 왜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가 될까요? 우선 이제 서울 전역 안에서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 이렇게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하면서 이런 노후 주택 단지들이 개선이 된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그리고 플러스해서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소형주택, 빌라 쪽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이런 가격 상승세가 앞으로도 쭉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투자를 하셔야지 그나마 소액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향후 이제 개발에 따라서 이제 정말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내 집 마련까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도 이제 빌라
빌라 앞으로의 가격 상승세 왜 유지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투자의 지역,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개발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소형주택, 빌라 가격 자체 앞으로도 계속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재개발 이슈가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맛집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맛집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겠죠. 근데 왜 찾아갈까요? 정말 맛이 있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좋거나 아니면은 정말 품질이 좋거나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있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개발로 봤을 때 재개발 이슈가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에 이런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겠죠. 정말 맛집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이런 이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맛집이 어딜까요? 정말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제 개발 호재의 많은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앞으로 이제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은 개발 호재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정말 유일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한강변 아파트 이제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자양동 투자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형주택, 빌라 가격 앞으로도 계속 오릅니다. 왜?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서울, 경기 6억 이상 빌라 거래에 이제 4년간 2배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서울, 경기 6억 이상 빌라 매매 및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2017년도부터 그 다음에 2021년도까지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쭉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쭉 우상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의 수요 자체가 이런 이제 빌라, 소형 주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개발 이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소형주택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런 소형주택 가격도 6억이 넘어가고 있다. 6억이 넘어가는데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소형주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제 앞으로 재개발 이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올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6억 이상의 매매된 연립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가격 자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기대감 플러스 GTX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오르면서 고가 빌라 매매도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이런 빌라 가격 자체가 높더라도 재개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호재, GTX 역사가 만들어지거나 신규로 이제 전철이 이제 들어가는 지역, 그다음에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이런 다세대 주택, 빌라의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재개발 이슈가 있고 교통의 호재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앞으로의 집값이 꾸준히 우상향할 수가 있는 지역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재개발 플러스 개발 호재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앞으로 정말 재개발이 됐을 때도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가 있는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우선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이제 힘든 시점입니다. 이제 서울 평균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1억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평균 집값 이제 아파트 평균 집값이 12억대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죠. 지금 이제 서울 연평균 4만 가구가 필요한데 이런 이제 공급 물량 자체가 작년도에 이제 2만 가구, 올해는 이제 1만 가구 그만큼 이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런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재 이제
그 아파트 마련하기 이제 힘든 현 시점에서 투자자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마련할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처가 바로 재개발 투자죠. 정말 이제 1, 2억 안팎으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12억에 넘어가고 있는 이런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 나오는데요. 오세훈표 재개발 5년 동안 추진을 하죠.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4년이 더 남았죠. 이렇게 5년 동안 이제 민간 재개발 이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죠. 이렇게 지금 5년 동안 민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년에 25개 지역씩 선정이 됩니다. 25개 지역씩 1년에 이제 서울 25개구 자치구가 있죠. 거의 한 개 지역씩 매년마다 한 개 지역씩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향후 정말 예정지 매물 자체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이제 25개 지역씩 선출이 되면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자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정말 이제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매물 자체를 이제 내놓을까요? 내놓지 않죠. 이제 본인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매물 자체를 밖으로 내놓을까요? 절대 내놓지 않죠. 본인이 아파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는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매물 자체가 부족해지면은 당연히 집가는 크게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선점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점하셔야지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고품격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점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팍 박아 넣으시고 이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개발 호재 백화점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그만큼 앞으로 정말 많은 개발의 호재의 영향들이 정말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에는 천지개혁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될 정도로 그만큼 개발 호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용산 지역입니다. 용산 이제 개발 현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이제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3대 개발축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정합 사업 시작을 했고 민족공원의 경우는 이제 그 부분 개장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북부 역세권도 제2의 코엑스로 만든다고 하고 그만큼 다양한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 경부선 지하 사업도 확정이 됐죠. 그만큼 앞으로 용산은 천지개벽이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개발의 호재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다양한 개발의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우선 용산의 경우 개발 호재의 백화점 바로 6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25개구 자치구에서 아파트가 정말 적은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정말 인구수는 많은데 그만큼 그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파트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들 자체가 빨리 개발이 돼서 이런 수요에 맞춰서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수요 대비 아파트 상당히 부족한 지역, 바로 개발이 되어야만 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이제 투자의 전략 세우실 때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강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양동 정말 이제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호선
그다음에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죠. 그리고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이제 강남 지역입니다. 초근접 거리에 강남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호재의 영향도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받아봄으로써 그만큼 이제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광진구 안에서도 다양한 개발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하면 당연히 인프라 자체가 바뀐다. 인프라가 바뀌면은 당연히 땅값, 집값이 상승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자양동 안에서도 정말 노밀집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 이제 정비 사업,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 땅값, 집값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양동 재개발 확정 나면 대박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강 조망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강 조망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 소액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이제 한강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개발 되는 지역 따로 있습니다.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양동이라고 해서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이 동의서도 걷고 앞으로 거둘 수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 따로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이제 한강 조망 가능한 아파트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리면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앞으로 이제 선정 지역 12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탈락이 돼도 후년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탈락이 돼도 이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제 후년에 기약하고 후년에 탈락하더라도 그 후년을 또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물이 없다.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된다. 이제 꼭 유념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도 마지막 투자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승부를 거셔서 이제 투자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지역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용산, 그다음에 자양동,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투자의 중심을 잡으시고 이런 지역에 임장 활동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서울의 빌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재개발이 좀 기대가 되는 곳의 빌라를 찾아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빌라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지역 우선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부장님과 첫 번째로는요, 바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쪽 가보겠습니다. 자, 6호선과 경의중앙선 한꺼번에 지나는 효창공원암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빌라 만나볼 건데요. 자, 가격 보겠습니다. 시세는 약 4억 9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빌라를 선점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와본 곳이 자, 용산입니다. 자, 용산구에 저희가 들어볼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입지부터 개발 호재, 투자 금액까지 한꺼번에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입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제업무단지 지도상으로 이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효로 1가, 2가, 3가, 그다음에 마지막 4가 이렇게 이제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지역 바로 3가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만큼 국제업무 단지와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3가 주변으로도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업무 단지와 이제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업무단지 지금 환경정화 사업을 시작을 했죠. 이제 조만간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큰 개발의 호재의 영향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환경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큰 기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가 이제 복합 개발,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부지도 이제 국제 업무 단지와 통합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초근접 거리의 원효로 3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간접적인 수혜도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격대 보시면은 4억 9천에서 5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 금액은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여기 임대 금액을 맞추시고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바로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5천에서 2억 7천, 바로 2억 중후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용산 안에서도 2억 중후반에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처는 상당히 드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미래 가치가 높은, 그리고 다양한 개발의 호재의 영향까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빌라는요. 개발 호재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용산구 원효로에서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두 번째로는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쪽 가보겠습니다. 자, 2호선과 7호선 교차하는 건대구역 역세권이고요. 이번에도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빌라 만나볼 건데요. 자, 가격은 약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내다보고 있나요? 네, 이번에 저희가 좀 주목해볼 주택은 한강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한강 따라서 위치한 광진구 자양동인데, 자, 이곳을 주목하시는 이유와 투자 금액 역시나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이제 자양동 입지를 설명을 드리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양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도를 봤을 때도 이제 보이지만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강남입니다. 그만큼 초근접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잠실 말산지 개발 사업의 영향이 바로 초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동이 받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옆쪽으로는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죠. 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자양동이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이제 집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삼성도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자양동입니다. 집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양동 보시게 되면 이 안에서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구역, 7구역, 12구역. 이 12구역이라든가 1구역 자체는 거의 이제 건물이 이제 지어지고 있죠. 이 12구역은 정말 이제 거의 완공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정비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자양동 자체의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 밀집 지역이 개선이 되면은 당연히 인프라가 크게 조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땅값, 집값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지적인 조건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 자양동 이제 정말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바로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재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바로 자양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실거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런 노후 밀집 지역에 실거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드물겠죠. 바로 이제 갭투자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투자로 접근을 못 합니다. 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강변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자양동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가 상승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가격 5억에서 5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전세 금액은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말 2억대 초반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이제 개발의 호재의 영향, 그다음에 입지적인 장점, 바로 한강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빠르게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재개발을 기대해 보면서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 만나봤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부장님과 1:1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가본 곳이죠. 원효로 3가와 자양동, 거기에다가 연신내 지역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을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그럼 오늘 함주원 부장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수 전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무님과 우선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지만 그중 가장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전세 대출이 아닐까 싶은데 이 규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신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얼마 전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출적으로도 계속적인 규제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부의 의도 자체는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과연 정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라면 자, 우리들은 그거에 맞춰서 투자에 나서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바로 이 전세 대출 규제를 예전부터 한 번씩 언급을 했었고요. 다시 철회를 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미 2019년도 12월에 전세 대출 규제에 대한 언급 뒤에 상당히 문매를 좀 맞고 나서 굉장한 반발에 휩싸이다 보니 바로 그 뒤어서 4일 뒤에 철회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2021년 10월에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전세 대출 규제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전 2019년도와는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진행을 시키려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2019년도 12월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자, 이번에 나온 2021년 10월 전세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지금 가계 대출 규모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자, 이 목적을 잡고 바로 시중에 유동성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은 완전 철회를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권에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디레버리징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계부채 관리라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가계부채 계속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위에서 누르니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금융권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디레버리징을 유도를 해서 바로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변화를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변화를 유도를 하고 있다. 자, 전세 시장의 종말.
자, 이렇게 된다라면 전세 시장은 갈수록 그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그 줄어들었던 시장을 바로 반전세와 월세 이 시대로 전환을 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정부에서 계속되는 월세 유도 가속화로 인해서 바로 정부에서는 월세 시장이 관리하기 훨씬 더 편하다라는 이유를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득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세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관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을 시켜서 어떤 거라도 정부에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자, 전세라는 사금융입니다. 자, 개인과 개인 간의 이 거래를 막아서 개인과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는 이 전세라는 행위를 막아서 자, 앞으로 정부에서 직접 부동산 시장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된다라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분은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보유세 그리고 월세에 따른 부작용으로 큰 비용의 부담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용 부담이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거를 좀 부담을 하더라도 조금 더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든 끌고 나가겠다라는 목적을 한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비용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나눠서 떠안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더 많이 떠안게 되다 보니 그게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선진국 대도시 부동산을 점점점 닮아가게 된다. 홍콩, 아니면 미국, 일본 등 다양한 수도에 있는 그 부동산 가격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그곳에 소형 평수대의 조그마한 원룸들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뉴스에서도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도 자주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선진국 대도시들은 일반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기에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전문직 종사자들도 선진국 대도시, 수도에는 집을 하나 마련하기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이 이미 펼쳐지고 있었고요. 자,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은 무조건 월세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월급의 대부분을 이 월세로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축은 뭐 아예 생각도 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저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 집 마련 자체에 대한 그 장벽이 점점점 커져 나갈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집값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들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내 집 마련은 점점점 어려워진다라고 간추려서 말씀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주택 가격의 하락은 쉽게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자, 모든 비용의 부담은 대부분 임차인이 해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집값이 직접적으로 내려간다거나 급박하게 뭐 급매가 나온다거나 그럴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지방 소도시나 일자리가 없는 지역은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부동산 불장입니다. 자, 지금은 어디든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까지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 집값이 안 오르다가 최근에 좀 올랐었던 지역, 개발 호재가 없는데도 올랐던 지역들은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한 지역들 갖고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뭐 상담 통해서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지방 소도시, 일자리 없는 지역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떠한 정책이 나온다. 자,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 경제적인 어떠한 문제가, 풍파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가장 일타가 이러한 지역들입니다. 이러한 지역들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직장에 몰려있는 서울이나 아니면 직장이 많이 몰려있는 공단 같은 지역들, 제가 그런 지역들은 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입니다. 자, 이곳이 한정되어 있는 땅 안에서 계속적으로 몰려드는 직장인들의 수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집에 있는 집 사이즈 자체가 초소형화로 변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홍콩에 있는 진짜 닭장 같은 그런 집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의 작은 부동산, 진짜 조그마한 원룸이든 뭐 투룸이든 뭐 방 10평짜리든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조그마한 부동산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과 이 없는 사람의 격차는 지금 우리 때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 그때에 가서는 그 격차가 너무나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후대에서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만큼 지금 미리 움직이셔서 최대한 서울 중심권 업무 지역 있는 지역 쪽에 웬만하면 뭐라도 하나 마련을 해 놓으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분명히 투자는 신중하셔야 되지만 서울 그리고 그 중심권 그리고 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자, 그런 것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실수요자들이 어려운 시장이죠. 자, 서울 안에 내 부동산이 있고 없고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는 시장이라고 하니까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인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인데요. 자,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한꺼번에 지나는 회기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은 약 1억 9,6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저희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 찾으러 중심부와 가까운 곳이죠. 동대문구 휘경동 쪽 가보겠습니다. 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보면서 전무님이 보시는 이유들이 궁금해서요. 개발 호재도 찾아볼까요? 네, 이쪽 지역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동대문구 지역을 참 좋아합니다. 이쪽 지역들이 워낙 재개발도 많이 되고 또 큰 돈도 많이 벌어줬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가 좋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지역은 뭐 청량리동이나 전농동, 제가 항상 뭐 말씀을 드렸었던 그 재개발 지역들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지역들은 지금 현재 재개발들이 뭐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 지역을 알아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지역 회기역입니다. 자, 이 회기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경춘선 지나가는 다중 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쪽 주변 지역들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학교들.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대, 경희대, 경희의료원, 그리고 카이스트 서울분원이 있고요. 자, 고려대도 이쪽 근처에 있고 이 아래쪽으로 서울시립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건대가 있고요. 주변 일대에도 다양한 의료시설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육의료원, 그리고 경희의료원. 자, 대형 병원들도 주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으로는 바로 청량리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이 지역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회기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거리가 약 1km 정도입니다. 자, 1km 도보로 한 10분이 좀 넘어가는 한 13분 정도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백화점 시설, 마트 시설, 그리고 다양한 노선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기역에도 이미 많은 노선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청량리역에는 더 많은 노선이 있어서 편하게 서울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 지역으로 특히 이 하얀색, 이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 1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쪽 일대의 업무 지역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동대문구에 바이오 헬스 산업 업무 시설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대학생들의 수요와 그리고 업무 지역, 직장인들의 수요 만나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회기역입니다. 회기 같은 경우에 이 위쪽으로 회기역 뉴타운 그리고 이문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 바로 위쪽에 다양한 지역들의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기역과 그리고 외대암역 같은 경우 이 주변 지역들 일대가 다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회기역은 이 다양한 재개발 지역, 이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청량리동 재개발, 그리고 전농동 재개발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상업지역으로서의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기역에서 1분 정도, 역에서 나와서 1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땅, 그리고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전체 가구 수에서 약 3분의 1이 1인 가구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점점점 적은 평형대의 원룸 내지는 투룸들이 더 그 가치가 높아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를 노려서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나 아니면 시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해보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가구 특성입니다. 역세권 그리고 대중교통이 발달된 지역에 거주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 초년생 내지는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 역세권과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을 노려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인 가구 80%가 45분 이내의 직주 근접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워라밸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출퇴근에 있어서는 최대한 가까운 곳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임차 비율이 약 82%로 바로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룸 사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이걸 구입을 해서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투자적인 성향 그리고 실제 임차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월 평균 소득 같은 경우는 약 170만 원 정도 그리고 평균 지출액은 179만 원으로 소득액이 지출액을 밑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소득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이 잡히진 않다 보니 평형대가 좀 작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쪽 주변 지역들을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역 주변으로 예전에 청량리 4구역이었죠. 롯데캐슬 지금 현재 65층짜리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쪽 지역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갈 때마다 건물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이 65층 건물 얼마 안 있으면 완공이 될 것 같은데요. 이곳에 65층짜리 건물과 그리고 59층짜리 또 4개 동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 주변 지역들은 아예 여의도권과 비교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강남 삼성동이나 역삼동보다도 더 큰 건물, 더 고층의 마천루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량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회기역에서 딱 1km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약 12분에서 13분 정도 거리가 되겠는데요. 자, 이곳에 GTX B노선과 C노선 2개가 교차할 예정입니다. 자, GTX 2개가 들어오는 지역,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자, 이 주변 지역들은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중 역세권으로 앞으로 청량리역이 크게 발전될 예정인데요. 자, 일단 숫자만 세보더라도 정말 많은 노선들 지나갈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이 회기역에서 약 1km 정도 거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사이, 이 서울시립대, 이 사이에 또 서울시립대역이 하나 생길 예정이니까 다양한 역들이 이 주변들에 형성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자 역사로서 이 면목선도 개통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예전에 이 지역들, 자, 주변 지역들 살펴봤을 때 다양한 업무 시설들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제약회사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직장인들의 수요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고, 자, 서울시립대만 하더라도 약 17,000명 정도의 배우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립대뿐만이 아니죠. 자, 외대부터 다양한 대학교들 이 주변 지역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투자 가치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매매가 1억 9,600부터 2억 5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약 1,000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로 좀 폭넓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1,000만 원대의 낮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업무 지역에 그리고 개발이 되는 지역에 하나 정도는 갖고 계셔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피스텔입니다. 자, 세제 혜택 받아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한 것들까지 생각해서 투자에 나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월세는 평형대가 작다 보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자, 무엇보다도 역에서 가깝습니다. 역에서 1분 거리, 딱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동대문구 업무 지역과 대학교들의 든든한 수요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막 발전해 나가고 이제 막 정리가 되어 나가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저평가 지역이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량리 역세권과 가깝기 때문에 GTX 호재도 있고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원룸 오피스텔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두 번째로는요.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의중앙선 지나는 수색역 역세권에서 분리형 원룸 구조에 이번엔 다세대 주택을 만나볼 건데요. 가격 볼까요? 자, 시세는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5,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수색역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암 많은 방송국들을 만나볼 수 있고 DMC도 가까운 곳인데요. 자, 이곳의 입지와 개발 호재 그리고 주택이니까 투자 금액까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만나볼까요? 네,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서울경제TV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서울경제뿐만 아니라 MBC, YTN, SBS,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방송국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때문에 저도 이 지역을 한 번씩 오고 가고 하면은 연예인들도 한 번씩 보고 하는데요. 대부분들의 방송 자체가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서 한 정거장만 위로 가게 된다. 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바로 위쪽, 철도 위쪽에 수색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수색 증산 뉴타운이 진행 중인 곳에 그리고 완료가 된 이곳에 지금 수색역 쪽을 저는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쪽에 어떤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수색 같은 경우에 대부분 개발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자, 무엇보다도 입지적으로 상암 수색 같은 경우에 다양한 지역으로 업무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교통망들과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바로 서부권역의 서울의 중심지다라고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동대문구 같은 경우 동부권역이 중심지였다면 이 지역에서는 바로 서부권역의 중심지가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수색 뉴타운입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도 개발이 남아있는 지역인데 지금 뉴타운에 투자를 하라 그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뉴타운의 배후 수요를 노려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색역이 이곳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개발들이 진행 중인데 자, 2019년도 6월부터 서울시와 코레일에서 수색역 역세권 개발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수색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 공공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2019년도 6월에 서울시와 코레일에서 22만 제곱미터 수색 역세권 기본 구상을 수립을 하고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 2022년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 사업이.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 일대에는 또 새로운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업무 시설들과 상업 시설들 중심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2019년도 6월 18일 서울시와 코레일 수색 역세권 개발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고, 자, 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개발을 추진을 하다가 자, 바로 2022년 착공 예정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향후 2025년까지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주변 일대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섭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개발 계획이 서 있는 이곳과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 같은 경우 민간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역세권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도 진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조심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의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어떠한 식으로든 투자를 하셔도 그 수익이 남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노후도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들 업무시설들 들어오고 이 위쪽으로 뉴타운 잘 형성이 2023년까지 형성이 되게 된다라면 이 다양한 거주민들의 수요를 받아볼 수 있는 상업시설들 그리고 역에서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와 같은 거주시설들 어떤 거를 노려서 투자를 하셔도 저는 분명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양한 형식으로의 개발이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 범위가 넓지 않고 주민들 역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차 있는 지역입니다. 자,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도 이미 충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 갖고
나서 보셔도 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 말씀드릴 텐데요. 매매가 4억 4천에서 약 4억 5,500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세 같은 경우 약 2억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2천에서 2억 5천 정도의 금액을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거의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과 시너지 효과를 노려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과 민간 역세권 개발 계획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한 전천후 지역입니다. 역에서 바로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도 다양한 조건들 충족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뉴타운의 배후 지역입니다. 상업시설로의 개발도 저는 좋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국내 최대 규모의 방송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바로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 수요에 대한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의 중심지이면서 개발 역세권 지역에서 은평구 수색동의 주택 만나봤습니다. 자, 1: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님과 수요일 오후 2시에 함께할 수 있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전문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김원주 전문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도 남아있는 궁금증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